자기 신뢰를 높이는 변화 계획. 우리는 일상의 모든 순간마다 크고 작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삶에서 자기 주도적인 의사결정이 늘게 되면 자기 통제감이 높아집니다. 그러나 평소 자기 확신이 낮은 경우에는 의사결정을 한 후에도 불안하고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결정을 의심하며 수많은 걱정과 염려 속에 지내게 되지요. 선택에서 늘 딜레마가 있기 마련이지만 자기 확신이 들지 않을 때는 심리적인 갈등이 더욱 심해집니다. 자기 확신은 자기 효능감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기 효능감이란 특정한 상황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으리라는 자기 믿음을 말합니다. 사소한 일이어도 성취감이 쌓이게 되면 앞으로의 일에 대한 자신감이 생겨납니다. 그렇기에 비록 작은 일일지라도 성취감을 느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목표라도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면 이루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단계를 만드는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는 목표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변화 계획을 세우는 법. 성취를 위한 변화 계획을 세울 때는 낮은 단계부터 점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공 경험이 쌓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높은 단계의 계획을 세우면 자기 조절을 잃어 실패하기 쉽습니다. 초기 단계에서의 성취감은 동기 강화에 영향을 미칩니다. 흔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계획을 세운 후에 나는 왜 매번 실패할까? 라는 생각으로 좌절하곤 하지요. 가령 지나치게 치밀한 계획이거나 욕구 중심의 계획, 처음부터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계획 등은 성공 확률이 낮은 무리한 계획일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마라톤 첫 구간을 전 속력으로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 욕구를 현실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야 최종 목표까지 도달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실행 초반에는 만족감을 높이기 위한 계획에 초점을 두세요. 이기는 습관 기르기. 변화 계획을 세운 후에는 방해 요인을 탐색해 봅니다. 방해 요인은 내적, 외적 모두 해당하니 고르게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내적 요인으로는 심리적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고 외적으로는 뜻밖의 예외 상황이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특히 마음의 동요가 잦으면 계획에 차질을 빚기 쉽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기 확신을 낮추는 내면의 대화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실패를 부추기는 자기 대화는 이내 포기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목표가 정해지면 행동을 강화하는 긍정적인 자기 대화를 자주 해보세요. 실제로 클리닉의 한 내담자의 경우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천천히 해보자, 서두르지 말자 라고 읊조리며 자신의 리듬을 조절해 나갔습니다. 이내 성급한 행동도 줄어들고 심사숙고하며 일을 진행하게 되어 여러모로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목표에 어긋나는 부적절한 자기 대화는 행동의 방해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대화는 자신도 모르게 일어나기에 부정적인 말 습관을 잘 알아차려야 합니다. 가령 같은 상황이라도 예상치 않은 일을 대하는 두 사람의 경우를 살펴봅시다. A는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어. 다시 하나씩 해결해 나가자. 라고 이야기하는 반면에 B는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걸 보니 좋지 않을 것 같네. 라고 말합니다.
행동의 결과는 분명 서로 다를 것입니다. 삶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인 자기 대화를 바꾸기 위한 자기 대화 탐색은 심리치료에 자주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교정을 자기 교시 훈련이라고 하는데요. 인지행동 치료의 저명한 심리학자인 마이켄바움의 훈련법입니다. 이 방법은 부정적인 내적 대화를 변화시켜 적응적인 행동을 유도합니다. 바람직한 자기 대화는 인지 구조에 영향을 미쳐 효과적인 행동을 촉진하기 때문에 자기 대화가 부정적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성취에 도움이 되는 실행 활성화 언어를 살펴볼까요? 이는 목표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높이는 인지적 접근법입니다. 실행 활성화 언어는 구체적일수록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운동 계획을 세웠다면 주말보다는 주중에 해야지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주말은 제외하고 평일 아침 7시에서 8시에 걷자. 만약 날씨가 안 좋으면 집에서 스트레칭이나 요가를 하자처럼 구체적인 내용으로 구조화합니다. 모호하고 추상적인 생각의 습관은 일의 진행을 더디게 하고 행동의 실행 가능성을 낮게 만듭니다.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체계화해야 실천이 쉬워집니다. 외부 방해 요인 대처법. 이제는 외적인 방해 요인이 되는 예외 상황에 대한 대응을 알아볼까요?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몇몇 가능한 대안을 마련해 놓으면 계획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나 이상의 다양한 접근을 마련해 두면 예상 외의 상황에서 낭패감에 빠지지 않은 채 계획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앞서 보았듯이 날씨가 좋지 않을 때는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 계획을 세우거나 갑작스러운 일로 하던 작업을 멈출 때는 다른 시간을 생각해 둡니다. 대안을 항상 고려해 두면 예외 상황이 일어날 때 크게 당황하지 않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목표를 달성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변화 효과를 목록으로 작성해 봅니다. 목표에 도달했을 때 실제로 얻을 수 있는 이점을 정리하고 눈에 띄는 곳에 두고 수시로 확인하며 읽어보세요. 이는 자기 동기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클리닉의 한 내담자는 모니터 옆에 목록을 붙여놓고 수시로 보고 읊조려 보았더니 결심이 흩어지지 않아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목표를 달성한 후에는 자신에게 어떤 보상을 줄 것인지 계획해 봅니다. 평소 자신만의 버킷리스트를 작성해 놓고 단계별로 성공할 때마다 가벼운 보상을 해주면 좋겠지요. 저는 좋아하는 책을 골라두었다가 스스로에게 선물하거나 좀 더 멀리 걷더라도 마음에 드는 곳까지 가서 예쁜 꽃 한 다발을 사기도 하고 마음을 편하게 하는 차나 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스스로를 격려합니다. 나만을 위한 일상의 이벤트는 기분이 전환되고 보람을 더욱 커지니 여러모로 참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감사의 시간을 되돌리는 법. 하루를 가만히 되돌아보면 감사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순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마음이 어수선하면 행복을 주는 대상들이 늘 우리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잘 알아차리지 못한 채 지나치기 쉽습니다. 지난 한 주간 혹은 오늘 하루를 되짚어 보세요. 안부를 건네는 누군가의 말, 따뜻한 오후의 햇살, 우연히 마주친 나무와 꽃, 고요한 산책길,
가까운 사람의 미소, 주변의 응원과 격려, 힘이 되는 한 줄의 글, 평온함을 주는 음악과 같은 기분 좋은 순간들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다만 내 마음이 그곳에 가 있지 않으면 모두가 무심히 사라져 버리는 것들이지요. 우리는 아이러니하게도 속상하고 언짢은 일은 여러 번 되새기게 되지만 정작 마음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는 주변의 일에는 소홀합니다. 오히려 가까이 다가갈수록 삶의 에너지를 불어넣어주는 소중한 것들임에도 말이에요. 감사일기를 쓰면서 느끼는 변화의 순간. 저는 내담자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감사한 순간을 되짚어 보거나 일상에서 느끼는 고마움을 기록해 보라고 권합니다. 몇 해 전 한 내담자의 경우 우울증을 극복하고자 심리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일과 관계에 모두 지쳐있는 무기력한 상태였습니다. 우울증 감소에 초점을 둔 치료로서 치료실 밖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을 해보라고 권했습니다. 내담자는 삶에서 느낀 감사한 일들을 기록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일들에서 감사한 순간을 되새겨보고 현재의 일상에 대한 감사함을 하루의 마무리로 작성했습니다. 생각의 내용이 감사한 일들에 머물게 되니 감정이 온화해지면서 날카롭게 들리는 다른 사람들의 말에도 덜 민감해졌고 무엇보다 자신의 삶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마음의 태도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조금씩 일상에서의 자기 조절이 유연해질 즈음 감사일기에 담긴 내용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심리치료 초기에는 한 줄 정도에 그치던 감사한 순간의 기록이 한 페이지를 가득 채우거나 넘어서면서까지 빼곡해져 갔습니다. 사소한 일상의 일들에 대한 고마움이 적혀 있었고 매 순간을 진솔하게 느끼는 그의 진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심리치료를 마치는 마지막 날에 선생님, 그간의 감사일기를 클리닉에 두고 가요. 다른 내담자들에게 이 일기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라며 소중한 기록을 내어주었습니다. 실제로 그가 건네준 감사일기는 많은 내담자에게 좋은 삶의 안내서가 되었습니다. 감사함을 느끼는 것은 삶의 만족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존재하는 것들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며 자신을 향한 누군가의 배려를 놓치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푼다면 일상은 지금보다 풍요로워지지 않을까요? 다만 감사를 느끼고 나누기 위해서는 선한 의지와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매 순간과 잘 연결될 수 있고 자연스럽게 다른 순간들로 마음이 확장될 수 있으니까요. 이미 감사한 일들을 함께하고 있음에도 어쩌면 당연하다고 여긴 채 무심하게 지나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던 일을 멈추고 주변을 돌아보세요. 어쩌면 이미 가까운 곳에 행복이 와 있는지 모릅니다. 삶을 우아하게 이끌어가는 법. 주변으로부터 감사함을 느끼는 것도 기분 좋은 일이지만 다른 이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친절한 행동도 역시 나를 행복하게 해줍니다. 친절한 돌봄과 배려는 단순히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마음뿐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 더 큰 평온함을 주니까요. 선행 연구에서 다른 사람을 위한 이타 행동은 높은 수준의 행복과 연관되어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일전에 심리치료를 마친 한 내담자는 괴로운 일에만 온통 마음을 쓰다가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하면서 더 없는 행복과 감사를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진즉에 사람들에게 베풀고 지내지 못한 점을 후회했습니다. 최근에는 자녀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고 해요. 내담자의 일상은 전과 다르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인가는 편안한 표정으로 그에게 일어난 선물 같은 하루의 일들을 풀어놓더군요. 얼마 전에는 길을 걷는데 햇살이 얼굴에 닿는 느낌이 참 좋았어요. 내가 살아있다는 느낌이랄까요? 요즘에는 차 한 잔을 마시는 시간도 전과 다르네요. 라며 미소를 띄었습니다. 마치 피아노의 흰 건반과 검은 건반이 어우러져 조화로운 소리를 내듯이 말입니다. 가령 가족과 길을 걸을 때는 손을 잡고 나란히 걷거나 지인들과 함께 할 때는 먼저 안부를 묻거나 외출 후 집에 돌아오는 길에는 아내를 위한 커피 한 잔을 사들고 가는 소소한 즐거움이 일상에 가득합니다. 퇴임 후 찾아오는 우울증으로 인해 심리치료를 시작했으나 이제는 누구보다 삶을 우아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루를 보내면서 그저 그런 날이라고 여겨진다면 밤하늘도 바람도 느껴보면서 지금의 순간을 마음 안에 데리고 와보세요. 그리고 하루 동안 괜찮았던 일을 되새겨 보세요. 다만 이 모든 순간은 오직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자신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잊지 마세요. 하루는 이미 당신에게 여러 번 행복으로의 초대장을 보내고 있답니다. 지금 들려드린 내용은 내 마음에 상처 주지 않는 습관에서 일부 소개해드렸습니다. 남에게는 관대하고 나에게는 엄격한 사람들을 위한 자기 친절 수업. 저자인 김도연님은 관계로 인한 우울증으로부터 번아웃, 정서학대까지 여러 가지 이유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마음을 20년 넘게 돌보고 있는 임상심리학자로 현재는 한국데이트폭력연구소의 대표이자 경희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며 서울지방경찰청 범죄피해평가 감수위원이라고 합니다. 20년간 아픈 마음을 돌본 임상심리학자가 제안하는 스스로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45가지 마음 습관이 담겨 있고 30일, 60일, 120일간의 자기 친절 연습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차 미션은 자기에게 사랑해 라고 말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고 옆에는 서명란이 있습니다. 잠들기 전에 호흡 명상 해보세요. 자주 힘내라고 말해주세요. 자기 비난을 멈춰주세요. 하루에 한 가지씩 자신에게 말하는 자기 친절 미션. 확실히 독자의 마음을 끝까지 챙겨주려고 한 작가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이 책의 차례를 보면 과거에서 배웁니다. 현재에 머무는 연습,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 3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요. 오늘은 과거에서 배웁니다 편에서 2개의 꼭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은 현재에 머무는 연습에서 일부 소개해드릴게요. 미소님도 내용에 따라 실천하시면서 자기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세요. 오늘 하루 중 소소한 일상에 대해 감사 일기를 적어보세요. 김도연 저자가 전하는 내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는 습관을 읽게 되어 감사합니다. 작가와의 만남,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미소영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